안녕하십니까. 이문어학원 2019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6월 모의고사, 일단은 2017년에 6월 이런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일고등학교 1학년 지금 기말고사용으로 영상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요 20번의 글에 첫 번째 글에 그 주제는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무언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 혹은 걱정 이런 게 들을 수가 있는데, 물론 이 걱정 같은 게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 괜히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이런 글이 되겠습니다. Strong negative feelings are part of being human. 벌써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강력한 부정적인 느낌들은 일부입니다. 뭐의 일부냐면 being human, 인간인 것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도 인간인 것의 일부이니까 받아들여라, 이런 말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part of human 이렇게 나오면 인간의 일부이다. 이건 조금 웃긴 말이고요. 비동사를 쓰게 되면 뭐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I am human 그러면 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being human이면 인간인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뭐인 것이죠. 전치사 뒤에 동사 쓸 때는 이렇게 동명사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또 be human도 안 되는 거고요. being으로 ing를 써줘야 됩니다. 전치사가 있으니까 동명사 써줘야 되는 거죠. 자, problems occur. 문제들은 일어납니다. 이게 문제가 일어난다 라는 자동사기 때문에 자동사는 수동태로 be, pp 쓰면 안 되거든요. problems are occurred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틀려요. 여기 나와져 있죠. 자, 문제들은 일어납니다. 뭐 할 때 일어나냐면 when you try too hard. 너무 열심히 노력을 할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뭐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냐면 to control, 통제하려고, 또는요 avoid, 피하려고. 즉 통제하거나 피하려고 너무 열심히 노력할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뭐를 통제하거나 피하냐면 these feelings, 이러한 감정들을. 여기서 이러한 감정들은 앞에서 봤었을 때 부정적인 감정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 인간인 것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감정들을 피하거나 통제하려고 너무 노력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문장은 주제문입니다. 이 문장을 다 암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주어가 겁나 길어요. 주어가 겁나 기네요. 뭐뭐뭐뭐는 to take them, 그것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helpful way 그러면은 도움이 되는 방법, 도움적인 방법. 뭐의 도움적인 방법이냐면 coping with strong negative feelings, 강력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결하는 것의 도움적인 방법은 cope with가 해결하다, 처리하다예요. 또 이제 전치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동명사를 써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결하는 것 혹은 해결하기의 도움적인 방법은 투부정사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지는 것,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to take는 이제 가지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니까요. 이 부분을 accept 혹은 조금 어려운 단어로 embrace 정도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단어를 왜 써줄까요? 학교에서 이 단어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For what they are. 그것이 그 자체인 대로. 그쵸? 그것들이 그런 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것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쵸? 그건 뭐냐면, 즉, 여기서도 데이가 이 부정적인 감정들일 텐데 그것을 그냥 뭐로 받아들이냐면 메시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뭐로부터 오는 메시지냐면 당신의 몸과 마음에서부터 오는 메시지. 의도되어진, 명사 뒤에 이렇게 pp 올 수 있죠. 명사이긴 한데 pp 붙으면 뭐뭐 되어진 명사. To keep you safe, 당신을 안전하게 하도록 의도되어진 몸과 마음에서부터 오는 메시지 로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여라 라는 거죠. 자, 문법적인 상황에서요. keep, 유지합니다. 목적어를 어떤 상태로, 그래서 keep, 목적어 상태인 형용사를 써야 되거든요. safely라고 이렇게 부사 형식으로 쓰면 잘못됩니다. 문법적으로요. 자,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즉 메시지라고 받아들여라. 당신을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메시지라고 받아들여라. 예를 들어서, 그리고 instead, 대신에 이렇게 접속부사가 두 개가 나오고 있으니까 반드시 암기. 만약에 당신이 걱정한다면, presentation, 발표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면 뭐뭐 하는 것, trying to avoid your anxiety, 불안감, 우려가 되겠죠? 이런 당신의 불안감, 우려를 피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will likely reduce, 줄일 겁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줄어들게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올릴 겁니다. 뭐를 올려요? Your fear, 공포를 올릴 겁니다.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발표를 앞두기 전에 되게 불안하죠. 근데 그 불안함을 피하려고, 이거 그냥 어떡하지 걱정만 하는 것은 자신감을 하락시키고, 그 다음에 공포를 높일 겁니다. 되셨죠? 여기선 이거를 하락시키고 공포를 높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병렬 구조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동사 1번, 여기 동사 2번이요. 조동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니까 동사 원형 쓰듯이 여기도 동사 원형을 써줘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죠? will reduce, will increase. 즉 여기에 이렇게 s를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왜? 조동사 뒤에 나오는 걸로 우리가 봐줘야 되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렇게 쫄면 안 됩니다. instead, 대신에 겁먹고 불안감을 피하려고 하는 것 대신에 뭐뭐 해라, 명령문이죠. try to accept your anxiety, 그러한 당신의 불안감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해라. as a signal, 어떤 신호로서 불안감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라. 근데 무슨 신호냐면 you are probably nervous, 너가 긴장했다라는 그러한 신호로 받아들여라. 뭐에 대해서? about public speaking, 그쵸? 대중연설, 그러니까 발표하는 것은 대중 앞에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가 긴장했다라는 것의 신호로 그냥 받아들여라. Just like most other people,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발표를 할 때는 당연히 되게 불안하고 긴장이 되는 거죠. 그냥 그런 사인, 신호로만 받아들이면 된다. 자, most other people,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이 most는 대부분의 이런 뜻이죠. almost는 거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른 사람들은 좀 안 되는 말이고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처럼 이 맞으니까 most를 almost로 바꿨으면 틀립니다. 이런 게 이제 문제로 나오니까 써드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that이 특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that은 which로 바꿨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관계대명사 which를 쓴다라는 것은 뒤에가 불완전해야 되는데 지금 여긴 뒤에가 완전하죠? 주어, 비동사, for 이렇게 해서 이 형식으로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which를 쓰면 안 돼요. 그럼 선생님 얘는 뭔데요? 시그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추상명사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가 나오고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동격의 that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뭐뭐 한다라는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아무튼 뒤에가 완전한 절로 나오고 있으니까 얘는 동격의 that이라는 거고 관계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인 which로 바꿨으면 틀립니다, 여러분들. 즉 이 부분에 which가 들어가져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that으로 바꿔 써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왜다? 뒤에가 완전한 절이니까 관계대명사가 아닌 동격의 that을 쓰는 게 맞다. 자, 아무튼 그냥 이렇게 신호로서 당신의 불안감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This helps you. 그것은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가 되겠죠. 불안감을 신호로서 받아들이기는 도와줄 겁니다. 당신을 낮추도록 도와줄 겁니다. Level of your anxiety and stress. 당신의 불안감과 그리고 스트레스의 정도, 레벨은 정도거든요. 그것을 낮추는 것을 도와줄 겁니다. 되셨죠? help, 목적어가 동작할 때 동사 원형 혹은 투부정사 맞고요. 동사 ing 쓰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 동사 ing 쓰면 틀린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의 불안감과 스트레스의 정도를 낮춰줄 겁니다. 컴마 동사 ing 뭐뭐 하면서 그리고 뭐뭐 하면서 ing 1번, ing 2번 여기 ing 잘 써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를 올리면서 당신의 자신감을 높이면서 그리고 making the presentation much easier 그 발표를 더 쉽게 만들어주면서 되셨죠? 동사 ing 1번, 동사 ing 2번. 자, 그래서 뭐뭐 하면서니까 동사 원형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이 과거 동사인 made 이런 식으로 써도 안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부정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래야지 불안감의 정도 이런 것들이 낮아지게 될 거다.
자, 그 다음 글을 한번 볼게요. 2017년의 6월의 글이 되겠습니다. Have you ever wondered? 당신은 궁금해 해본 적이 있나요? 왜 개가 doesn't fall over 하지 않는지? 자, 문장이 진행 중일 때 의문사가 나오게 되면 문장 내 의주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해석은요. 문장을 읽어 나가다가 의문사 보게 되면 의문사 주어가 동사 하는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왜 뭐가 뭐뭐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개가 강아지가 왜 자빠지지 않는지 fall over 그러면 넘어지다 자빠지다 왜 개가 자빠지지 않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선생님이 개를 키우는데 그냥 서 있는 개를 팍 밀면 넘어지던데 죄송해요. When he changes directions 여기서 he는 강아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선생님, 강아지면 he가 아니고 it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물은 it이잖아요. 근데 동물도요, 이게 암컷인지 수컷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느낌이라면 he, she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he가 받을 수 있는 게 개밖에 없으니까 개로 가셔야겠죠. 그래서 개가 방향을 바꿀 때, 그쵸? while running, 뭐 하는 동안? 달리는 동안에. 자, 이것도 접속사 다음에 동사 ing를 쓴다라는 문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원래 접속사를 쓰면 주어 동사를 쓰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접속사를 띄어도 되고, 두어도 되고, 주어는 띄고요, 동사를 ing로 바꾸는 작업을 분사구문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접속사 주어 동사를 쓰거나 아니면 주어를 띈다면 접속사 다음에 동사 ing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럼 잘못되는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접속사가 있는 상태에서 동사 원형이 나오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while run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겁니다. 뭔가 해석은 맞는 것 같은데 문법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거. 아무튼 달리는 동안에 개가 방향을 바꿀 때 개가 넘어지지 않는 왜 넘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이러시면 안 돼요. 자, when a dog is running and has to run, turn quickly. 뭐 할 때, 개가 뭐 할 때, 달리는 중이고, 그 다음에 a dog has to 꼭 turn quickly. 이 방향을 바꿔야 될 때, 개는 throws, 던집니다. The front part of his body, 몸의 앞부분을 던져요. 몸의 앞부분을 던진다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 몸의 앞부분에 힘을 실는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뭔가 달릴 때 몸 앞쪽에 힘이 실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 느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선생님 걔가 몸을 어떻게 던져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살짝 의역을 해주셔야 됩니다. 몸의 앞부분에 힘을 줍니다. In the direction he wants to go. 그 강아지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 개의 몸의 앞부분에 힘을 줍니다. 앞부분을 던집니다. 달리고 방향을 빨리 바꿔야 될 때. 그러면서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his back, 그의 등은 then bends. 그래서 등은 굽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가 지금 커브를 급격하게 돌 때 일어나는 현상을 나타내는 거죠. 앞쪽으로 힘이 실리고 등은 굽어집니다. But 하지만 그의 hind part, hind는 behind 아시죠? behind가 뒤잖아요. hind도 뒤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뒷부분은 강아지의 뒷부분은 will still continue 여전히 머물러 있을 겁니다. in the original direction 원래 방향으로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가 두두두두두두 개라고 쳐봅시다. 개가 두두두두두두두 달려가다가 이렇게 방향 훅 꺾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방향 훅 꺾을 때 몸의 앞부분에는 힘이 들어가져 있고 등은 굽어져 있고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상체가 커브 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때 다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리는 원래 가고 있던 이쪽 방향으로 다리는 두두두두 이렇게 뒷부분은 가고자 하는 방향, 원래 갔었던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원래 방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Naturally, 자연스럽게, 당연히, of course. This turning movement might result in dog's hind part swinging wide. 자, 그러니까 이렇게 turning movement, 이제 그 달리면서 커브로 들어가는 동작이죠. 커브. 방향을 급격하게 트는 동작이죠. 이런 급격한 회전 동작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목적어를 낳는다, 주어가 목적어를 만든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급격한 커브 동작은요, 뒷부분이 흔들려. 근데 어떻게 흔들려요? 많이 흔들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근데 result에는요, result in을 쓸 수도 있고요, result from을 쓸 수도 있습니다. result는 결과 혹은 결과를 만든다인데, 주어는 목적어의 결과를 만든다. 이게 result in이고요. 주어는 목적어로부터 결과되어진다. 즉 논리적으로는 반대죠. 그렇죠? 주어는 목적어로부터 온다. 이게 result from이에요. result from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거를 만든다. 그러니까 result in이 맞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걔가 갑자기 커브를 달려가다가 뚜루룩 이렇게 틀 때 뒷부분이 많이 흔들리겠죠. 엉덩이 부분, 다리 부분이 많이 흔들릴 겁니다. 되셨죠? 자, 뭐 그 다음에 result in 이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동작을 쓸 때에는 동명사, 즉 구를 쓰는 게 맞아요. 여기서 swing 이렇게 동사처럼 쓰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swing이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인 부분이고요. 원래는 이거죠. result in swinging wide. 많이 흔들리는 것의 결과를 낳습니다. 근데 뭐가 많이 흔들려요? 이게 많이 흔들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동명사 잘 써줘라. 자, and this could greatly slow his rate of movement. 그래서 달리기의 속도를 급격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뒷부분이 많이 털리는, 흔들리는 것은요. rate는 여기서 속도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움직임의 속도, 움직임의 정도를 많이 늦추게 됩니다. 그리고 동사 1번, 동사 2번 야기시킵니다. 강아지가 넘어지도록 야기합니다. As he tries to make a high-speed run, 그가 빠른 달리기를 만들려고 시도를 할 때 넘어지도록 만듭니다. 뒷부분이 털릴 때 원래 같으면 속도를 늦추게 만들고 또는요 걔가 자빠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빨리 달리려고 할 때.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었을 때 선생님 이거 지금 걔가 안 넘어지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걔가 넘어져야지 정상이라고. 근데 하지만 이럴 때 강아지의 꼬리가 도와줍니다. prevent this, 이것을 막도록 예방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쵸? 여기서 this가 뭐예요? 위에서 나왔었던 걔가 빠르게 달리다가 턴을 할 때 균형을 잃고 자빠질 수 있는 것을 강아지의 꼬리는 예방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주제문이 되는 거죠. throwing his tail in the same direction that his body is turning. 그래서 똑같은 방향이죠. 근데 뭐 하는 방향입니까? 몸이 돌아가는, 그쵸? 관계대명사니까요. 이 명사를 꾸며주는 몸이 돌아가는 똑같은 방향에 그의 꼬리를 던지는 것은 serve, 역할을 합니다. to reduce,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뭐를 줄이냐면 경향. 뭐 하는 경향이에요? to spin off course. 자, course는 경로죠. 길을 spin off. 어떻게 이탈을 해버릴 수 있는 경향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뭐가요? 꼬리를 던져. 꼬리 던지기. 그리고 또 던지다가 지금 뭐 정말로 꼬리를 쪄갖고 수류탄 투척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죠. 그쪽으로 방향을 향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똑같은 방향으로. 근데 뭐 하는 방향? 몸이 틀어지는 방향. 그러니까는 이렇게 두두두두두 달려갈 때 얘가 몸을 이렇게 틀게 됐을 때, 왼쪽으로 틀게 됐을 때 뒤에 있는 꼬랑지 있죠. 꼬랑지도 왼쪽으로 말아요. 그러면 얘가 균형을 잡으면서 빠르게 훅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쪽으로 말아져 있으니까 균형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달리고 있는데 꼬리를 이쪽으로 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원심력이 세지면서 얘가 넘어질 거 아닙니까? 바깥으로. 그렇죠? 그러한 내용입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몸이 돌아가는 똑같은 방향으로 꼬리를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same direction이 맞는 거고, identical도 동일한 이런 뜻이니까 동일한 방향 맞는 거고요. opposite는 틀리겠죠. 반대 방향으로 꼬리를 둠으로써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은 역할을 합니다.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높이는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뭐를 줄이는 역할? 강아지가 경로를 이탈을 하는 경향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강아지가 경로를 이탈한다는 것은 자빠진다라는 거죠. 자빠지는 경향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되셨죠? 꼬리가 아무튼 개가 빨리 뛰다가 방향을 틀 때 자빠지는 것을 예방해준다. Roll over dog's tail. 강아지 꼬리의 역할, 뭐함에 있어서 keeping balance. 균형을 유지해 줌에 있어서 개 꼬리의 역할에 관한 글이었다. 여러분들도 꼬리가 있었으면 좋겠나요?
싫어? 자, 23번이요. Many people suppose.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that. 가주어, 진주어. 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that. To keep bees. bee는 꿀벌이죠. 아, 이걸 꼭 벌꿀이라고 얘기하는 애도 있더라. 아, 벌꿀하고 꿀벌하고 같냐? 자, 꿀벌이요. 꿀벌을 유지하기 위해. 꿀벌을 유지한다는 것은 꿀벌을 키우기 위해 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꿀벌을 키우기 위해 뭐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 뭐 하는 것이 필요해요? 꿀벌을 키우기 위해 to have a large garden. garden은 정원이죠. 큰 정원을 in the country. 자, 컨트리는 나라도 되지만 시골도 되죠. 근데 여기서는 시골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지역, 도시가 아닌 시골 지역에 커다란 정원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벌을 키우기 위해. But this is a mistake. 하지만 그것은 실수입니다. 여기서 this는 뭘까요? 이 앞문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벌을 키우기 위해서 시골 지역에 큰 정원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당연히, of course, 당연히 벌들은요, will do better. 일을 더 잘할 겁니다. 여기서 do는요, 그냥 한다인데 벌이 한다. 좀 웃긴 말이죠. 벌이 일을 한다. 근데 더 일을 잘할 겁니다. 벌이 무슨 일을 해요? 벌이 노동자인가요? 아니, 꿀 만들잖아. 벌이 꿀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벌이 꿀을 더 잘 만들 겁니다. 어디 안에서? 자, 미디스트는 미들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조금 옛날 말이긴 한데요. 자, fruit blossom. fruit은 과일이죠. 과일이 되기 전에는 일단 꽃이 피죠. 그래서 블러썸은 꽃핌, 만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은 5월이고요. 그래서 5월에 이 과일 꽃이 만개한 가운데, 만개한 그러한 곳에서 꿀벌들은 일을 더 잘할 겁니다. 그 다음에 white clovers in June. 자, 그 다음에 6월에 하얀 색깔 클로버, 아시죠? 네잎 클로버 같은 거 할 때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과일꽃이 많이 핀 그런 곳에서, 즉 넓은 들판에서 일을 더 잘할 거긴 합니다. 뭐보다요? In a city, 도시에서 보다요. 근데 무슨 도시냐면 where, 관계부사가 나오고 있죠. 관계부사 where는 인위치로 바꿨을 수 있고, 관계부사의 특징은 뭡니까?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오죠. 완전한 절이 나오죠. 그쵸? 지금 보면 완전한 절이잖아요. 이렇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벌들이 fly a long distance. 먼 거리를 나는. 뭐 하기 위해? To reach an open field. 그러면 열린 들판에 도달하기 위해 먼 거리를 벌이 반드시 날아야만 하는 그러한 도시에서보다 이런 이미 그냥 넓고 자연이 푸르른 지역에서 꿀벌들은 더 일을 잘할 겁니다. 되셨죠? 자, 관계부사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뭐가 나오면 잘못될 것 같아요? 관계의 대명사인 which가 나오면 틀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reach는 어디에 도달하다인데 어디에 도달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to, 전치사 to를 쓰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뭐 느낌이 그렇죠. 어디에 도달하다. 근데 얘는요, 목적어를 바로 가지게 되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to를 쓰지 않아요. 자, 아무튼 먼 거리를 날아가야만 하는 도시에서보다 그냥 자연이 푸르른 곳에서 꿀벌들이 일을 더 잘할 겁니다. 하지만 그리고 5번에 therefore, 그러므로 접속부사 2개가 나오고 있으니까 학교 시험에서 빈칸으로 나올 포인트가 되는 거죠. 하지만 도시보다 자연에서 더 일을 잘하긴 하지만 벌들은요, can be kept, 키워질 수 있습니다. 유지되어질 수 있습니다. with profit, 수익과 함께, income, revenue. 그러니까 꿀벌을 우리 인간들이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꿀벌들이 만들어내는 꿀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판매를 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수익과 함께 수익을 내기 위해 벌들은 키워질 수 있습니다. even under, 심지어 뭐한 상황에서조차도요. unfavorable circumstances, 불리한 상황 혹은 환경에서도요. circumstance는요, 컨디션으로 바꿔서도 되고요. 당연히 situation도 가능할 겁니다. unfavorable, favor가 좋은, 유리한 이런 뜻이죠. 근데 unfavor 이렇게 됐으니까 불리한이고요. undesirable 하고도 똑같은 말입니다. 왜요? desirable, 이것도 바람직한,
좋은 이런 뜻이거든요. undesirable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은, 불리한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심지어 불리한 환경 밑에서도 꿀벌은 수익을 내면서 키워질 수 있습니다. 불리한 환경 내에서조차도요. 즉 들판이 아니라 도시 같은 데서도 가능하다. 꿀벌들은요, do very well, 굉장히 잘 할 겁니다. In the suburbs of large cities, 그러니까 거대한 도시의 suburb, 외곽 지역에서도 꿀벌들은 일을 잘 할 겁니다. 외곽, 교외가 어딘지 아시죠? 즉 수도, 서울이 있으면 수원이나 인천 이런 지역이 외곽 지역이 되는 거죠. 물론 전라남도 아니면 대전 이런 데는 정말 countryside, 시골이겠지만요. 그러니까 시골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도시 외곽에서도 일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다. Since 왜냐하면 series of flowers in the gardens of villas, 빌라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빌라가 되는 거죠. 빌라에 조그만한 정원들에 있는 여러 개들의 꽃들이 allow, 허락하기 때문에 a constant supply, 지속적인 공급을 주기 때문에 of honey, 꿀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을 주기 때문에 from early spring until autumn,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autumn, 가을, fall도 가을. 자, 이때부터 이때까지 지속적인 꿀의 공급을 가능하도록 허락해주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꽃들이요? 교외 지역의 빌라에 있는 정원들에 있는 꽃들이 이런 것을 가능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되셨죠?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 들판에서, 넓은 들판에서 벌을 키우면 일을 되게 잘 하겠지만, 그러면 벌을 키워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불편하게 시골까지 가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물론 도시도 아니고요, 서울 같은 도시도 아니고 그냥 요 외곽 지역인 수원이나 인천, 안산, 안양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벌을 잘 키울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지역에서 보면 사람들이 빌라, 아파트가 아닌 빌라에 되게 많이 살고 있고, 빌라는 웃긴 게 그 근처에 보면 정원들이 조금 있어요. 정원들이요. 그리고 이 정원에서 꽃을 키우는 경우가 많죠. 꽃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럼 이 꽃들이 충분한 양의 꿀을 누구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꿀벌에게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봄에서 가을까지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가 벌이 키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따지면 도시에서도 키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글에서는 도시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죠. 도시의 외곽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키울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컨스탄트는 지속적인이죠, 여러분들. 이거를요, 반대 temporary로 쓰시면 안 됩니다. temporary는 일시적인인데요. 일시적인이라는 것은 한 번만 공급하고 끝난다라는 거죠. 지속적인의 반대말이 되니까 이걸 쓰시면 안 되고요. supply 공급이요. 이것도 provide가 공급하다잖아요. 그거 명사로 쓰면 provision. 이게 지금 명사니까 얘도 provide의 명사형이 provision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almost every person, 거의 모든 사람은 can 키울 수 있습니다. 그들을, 즉 벌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profitably and enjoyably. 그래서 수익적으로 그리고 즐거움적으로 이 꿀벌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근데 뭐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냐면 those who are seriously afraid of bees, 꿀벌들을 심각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쓸모없는 말이죠. 정말 쓰잘데기 없는 말이죠.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꿀벌들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키울 수 있다. 꼭 시골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주어, 동사, 목적어 할 수 있습니다. 부사가 나오는 거죠. 이 동그라미는 오타고요. 자,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를 쓰고 있는 거죠. 얘를 키울 수 있는데 수익적으로 그리고 즐거움적으로 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keep이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부사 쓰는 게 맞습니다. ly를 띈 상태로 형용사로 쓰면 망한다. 그래요. 벌을 기르는 장소에 대한 오해와 진실, myth and truth about where to keep bees. 벌을 키우는 장소에 대한, 그래서 myth는 잘못된 믿음, 그리고 사실에 대한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시골까지 갈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29번이요. 일단은 이번 영상은 여기 29번 하면서 마무리 드릴게요. Many successful people tend to keep a good bedtime routine.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tend to 동사 뭐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잠자리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자리 습관?
그러니까 뭐 잠을 잘 때 뒤척이지 않는다, 코를 골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요. 이제 자기 전에 하는 어떤 습관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도 잠자기 전에 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뭔데? 핸드폰 보고요. 핸드폰 보면서 게임하고 그러다가 잠들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게임 채널 보다가 잠들어요. 이런 개떡같은 거지 같은 습관이 아니라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좋은 이 잠자기 전에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뭐 일기를 써보면서 오늘 일어났었던 일을 생각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내일의 어떤 계획을 준비를 해본다던가 이런 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크겠죠. 물론 읽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 하는 습관적인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루틴, 습관이고요. habit도 똑같은 뜻입니다. They take time, 그들은 시간을 가집니다. Just before bed, 잠들기 전에. 이게 bed가 이제 정말 침대는 아니고 이게 잠들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잠들기 전에 시간을 가집니다. 뭐 하기 위한 시간이냐면 to reflect on, 떠올려 보거나 생각해 보기 또는 write down three things, 세 가지 것들을 써보기를 하기 위한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무슨 세 가지 것들이냐면 that, 관계대명사 나오죠? They are thankful. 그들이 감사하는. thankful은 grateful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감사해 하는 세 가지 것들을 써보거나 생각해 보는데 잠자기 전에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감사하냐면 what happened during the day,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것.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도 대수로 나와져 있으면 이것을 what으로 고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전치사가 있잖아요.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that을 쓸 수 없습니다. 왜냐면 that은 관계대명사잖아요. 뒤에도 불완전하니까. 주어가 없이 happened가 뜨니까요. 그럼 관계대명사 쓰려면 앞에 명사 있어야지. 근데 명사가 아니고 전치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that을 쓸 수 없고 what입니다. 뭐뭐 하는 것. 그렇죠? 하루 동안 일어났던 것을 감사하기 위한, 그들이 감사하는 세 가지 것들을 떠올려 보거나 써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전치사 뒤에 대뿔가. 자,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가 돼요. 되게 길죠. 그래서 일기를 쓰는 것은 상기시켜 줍니다. 그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오브 이하를요. remind A 오브 B. 그러면 remind 상기시켜 줍니다. 누구에게 오브 B를, 이렇게 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되셨죠? 그 다음에 동명사가 주어일 때는 3인칭 단수로 보기 때문에 동사에다 s를 붙이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뭐뭐뭐뭐 하는 것은 그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이 발전을 상기시켜 준대요. 한번 봅시다. Keeping a diary of things that they appreciate. 그러면 명사 다음에 관계사 나오면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즉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일기를 쓰는 것은 상기시켜 줍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발전을요. progress, improvement 똑같은 뜻이죠. 바꿔 쓸 수 있고요. 근데 명사 다음에 또 주어 동사가 나오면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 그들이 그날 만들었던 in any aspect of their lives, 그들의 삶의 어떠한 측면에서도 그들이 만들었던 발전에 대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세 가지 일기를 매일매일 쓴다면 내가 하루마다 발전이 될 수 있는데 그 발전한 것에 대해서 상기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뭐 책상에 앉아서 처음으로 공부를 10시간을 해봤다. 나는 생전 처음으로 공부를 잘 안 했었는데 처음으로 10시간을 연속으로 앉아서 공부를 해봤다. 이런 능력이 나에게도 있었다니 참 감사할 일이다. 라고 만약에 일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뭔가 발전이 된 거죠, 여러분들. 평소 공부를 안 했던 애가 이제 처음으로 10시간을 앉아서 공부를 해봤다라고 하면 끈기를 배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기를 안 쓰게 됐었어도, 그러니까 일기를 안 썼으면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일이 별로 없는 거죠. 내가 이뤄냈던 발전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것을 일기로 썼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위에도 나왔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한 좋은 일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한 좋은 일은 나의 발전이 될 확률이 크고요. 그것을 알도록 해준다, 상기시켜 준다라는 거죠. 내가 오늘 이것을 함으로써 이 끈기를 조금 가지게 됐구나. 이걸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일기를 써본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그것은 역할을 합니다. 즉 감사한 일에 대해서 일기 쓰는 것, 요 위에 나온 거죠. 그것은 역할을 합니다. as a key way, 중요한 방법으로 역할을 합니다. to stay motivated, 그래서 동기되어지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 좋은 방법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을 유지시켜 줄 수 있대. 동기부여 되어지도록. 특히 뭐 할 때, 당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러니까 뭐 어려움을 겪을 때 왜 이렇게 내신 점수가 안 나오고 공부라는 것은 과연 뭘까? 너무 어려운 거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10시간을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일기를 쓰면 조금 어려웠지만 10시간 공부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내가 끈기가 생겼구나. 내일도 한번 10시간 공부해봐야겠다. 다음날에도 10시간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당신이 동기부여 되어지도록 유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 10시간은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1학년이라면 뭐 하루에 10시간은 솔직히 조금 너무 많은 거죠. 근데 3학년은 그렇게 해야 돼요. 자, in such case, 그러한 상황에서, 즉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런 뜻이에요. 즉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은 fall easily into a trap, 많이들 덫에 빠집니다. 덫은 좋은 의미가 아니죠. 자, 뭐 하고자 하는 덫에 빠지냐면 replaying negative situations from a hard day, 어려운 날로부터의 부정적인 상황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에 덫에 빠질 확률이 큽니다. but 하지만 regardless of 뭐뭐에 관계없이 how badly their day went, 얼마나 나쁘게 하루가 지나가던지에 상관없이, 그쵸? 하루가 나쁘게 지나가다 하니까요, 나쁘게 라는 부사 쓰는 거 맞습니다. 나쁜 쓰시면 안 돼요. 얼마나 나쁜 그들의 하루가 지나갔던지에 관계없이,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bad 형용사 쓰면 안 됩니다. 그쵸? 그리고 how는요, 뜻이 어떻게도 있고요. 이게 형용사나 부사하고 같이 쓰게 되면 얼마나 뭐뭐한지, 이렇게 얼마나로 말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들의 날이 얼마나 나쁘게 지나갔던지에 관계없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개 피합니다. that trap, 그 덫을 피합니다. 자, 뭐 하고자 하는 덫이에요? of negative self-talk,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것을 말하기,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것을 떠올리는 것의 트랩을 대체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피합니다. 자, this is because they know, 그들이 알기 때문에, 대시 생략된 거고요. 뭐뭐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it will only create more stress. 여기서 is은 뭡니까? negative self-talk 혹은요 replaying negative situations, 이 불행했던 상황을 떠올려 보는 것, 혹은 부정적인 어떤 자기에게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더욱 증가시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되셨죠? 자, 이 부분을 Y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because하고 Y는 의미적으로 반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요약, 이 부분 보시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암기를 좀 잘 하시고 학원에서도 이걸 가지고 서술형 포인트를 문제를 좀 내겠습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주로 피합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반복하는 것을 피합니다. 자, by 뭐 함으로써 부정적인 상황을 반복하는 것을 피하냐면 by conducting, 시행함으로써, positive self-talk, 긍정적인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as a bedtime routine before bed,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침대에서 하는 어떠한 습관으로서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것을 말해주고 긍정적인 것을 다시 떠올려 보는 것을 시행함으로써 부정적인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주로 피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글이 그렇게 아주 쉬운 것은 아니겠네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오늘 했었던 좋은 일에 대해서만, 그쵸, 부정적인 일이 아니고 좋은 일에 대해서만 다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떠올려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일기를 써봐도 좋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 누적이 되면서 1년 후, 몇 년 후에는 되게 훌륭한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 드릴게요.